추억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나중에도 반추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점점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그렇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허영심에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추억이 그토록 짧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50세 전후에 걸작이 탄생하는 이유. 청년기에 얻는 지식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되고 젊었을 때와 달리 인생의 입구 쪽에서뿐만 아니라 출구 쪽에서도 구버봄으로써 그 무상함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적당한 표상을 얻게 된다. 청년기에는 구상 능력이 뛰어나므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50살 전후의 걸작을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 감정의 격한 동요, 지나친 정신적 긴장은 피하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명랑한 사람과 침울한 사람의 차이.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 불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그만큼 약하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을 맞아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몹시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를 성공해도 그 9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낸다.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가질 줄 안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 왜 이리 많을까?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가장 고상하고 폭넓게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향유는 정신적 향유이다. 그런데 정신적 향유 능력은 타고난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은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한정시켜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1788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 세계를 만들며 63세의 나이에 전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대철학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문학, 음악,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주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제약시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남에게 맞추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 곧 눈치다라는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내용은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이면 개성으로 존중받는 대신 타인의 질타를 받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같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남을 의식하느라 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 해도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빡빡하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서든 행복은 남이 아닌 내가 내 눈치를 가장 잘 살폈을 때, 그리고 그 감정을 잘 돌보아 주었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분, 아니 1분이라도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